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11월 3일 내일이면 정부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물론 뭔가 규제를 하는 정책을 발표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약간은 침체가 되고 얼어붙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그 안에서도 길은 있을 것입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처럼 부동산 시장의 문을 계속해서 잘 두드리다 보면 여러분께 꼭 맞는 투자 전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 길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최근 시장 트렌드 확인해 보면서 전략까지 챙겨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볼 수 있고요. 또 문자 02545-7988번 통해서 문자 상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야죠. 날카롭게 시장 꿰뚫면서 우리의 꽉 막힌 부동산 고민을 속 시원하게 가스화명수처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S&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브랜드 이름을 얘기해서 PPL 광고로 걸리지 않을까 살짝 우려가 됩니다. 대표님 오시는 게 굉장히 추우셨을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추워서. 근데 이맘때 이렇게 추워질 때 되면은 부동산이 약간 비수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날씨만큼이나 또 내일 또 부동산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정책에 또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비수기 또 11월, 12월 연말 연초로 넘어가면서 비수기도 맞는 얘기고 하지만 제가 이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 한 20여 년 동안 경험한 바로 의하면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모든 것들이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과거에 우리가 그 외환 위기 또 98년도죠. 또 금융위기 뭐 이런 2000년대 초반에 2008년도에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시간에도요. 실질적으로 재테크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외환위기 시장에서는 금방 또 분양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상황을 보였고요. 네. 또 금융위기 때는 또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어떤 수익형 시장이 또 새롭게 문을 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아파트 시장 자체가 조금 과열돼서 그걸 진정시키기 위한 어떤 부분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형 시장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한 몇 년간 차익형 시장이 좋았다면 수익형 시장으로 급격히 넘어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입장에서 차익은 반대지만 일단 물건을 파고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성수기를 좀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 봄까지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을 펴야 되겠고 또 아니면 매수를 하고 또 투자를 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비수기 겨울철이라든가 한여름 이런 쪽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또 좋은 물건을 잘 초이스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매매를 통해서 차익형 부동산 투자를 해왔다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서는 이제 수익형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을 수 있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본격적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제가 그 부동산을 보유할 건지 매도해야 될 건지 질문을 드리려고요. 네, 어느 지역이요? 구파발 그 쪽인데요. 네. 구파발 아파트 9단지 쪽 레이비안 34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를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평 뉴타운에 있는 그 구파발 레미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또 9단지 아파트. 추가로 네. 한 가지 더. 네. 그 삼성 그쪽에도 신세계 복합 쇼핑센터가 있는데 네. 그거 팔고 제가 만약에 아파트를 요즘 많이 유행하는데 그거 사야 되는 건지 네. 뭐 그것도 좀 고민이 돼서 그것 좀 두 가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저 아파트 네. 계속 보유해도 될지 여부부터 체크해 볼게요. 대표님 어떻게 네. 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은평 그 9단지인데 뉴타운에 그거를 네네. 보유하는 게 좋은지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이게 궁금하신 거고 두 번째는 네. 삼성지구에 있는 그 신세계 쇼핑몰 근처에 아파트를 가고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네네네. 예. 그러니까 원흥지구나 삼성지구에 지금 갈아타기는 어떠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뭐 지도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차피 네. 지금 실거주시라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그 은평뉴타운 실거주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럼 결국은 이 매도하고 새로 주택을 사시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당장 이루어져 지금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예. 지금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네. 저는 뭐 팔고 갈아타는 전략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근 지역이다 네. 보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물론 삼성지구도 지금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데긴 한데 여기 네. 지금 그 국밥알 그 구단지 같은 경우에도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상승 네. 여건이 있어요. 물론 삼성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좀 더 오를 것이냐 요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인데 일단 네. 갈아타고 이러는 거에서는 부대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그냥 여기서 좀 더 보유하시면서 좀 시간을 좀 한 1, 2년, 2, 3년 정도는 거주하셔도 가격 상승 여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결론은 그렇게 드리고요.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구단지 자체가 지금 뭐 여기는 뭐 몇 년 안 됐죠. 뭐 몇 년 지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6년 차 돼갑니다. 아, 그럼 처음서부터 지금 거주하신 거네요? 네네. 그 예. 중에서 제일 그렇죠. 제일 새거 시작이 되죠. 새 예. 건물입니다. 예, 지금 은평뉴타운의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드렸는데 은평뉴타운이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좀 저평가로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또 은평뉴타운이 서울 접근성으로 따져가지고 이 3호선을 이용해서 지금 그 도심으로 들어오긴 했었는데 이런 어떤 것들이 교통 여건이 조금 좀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입주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교통 여건 3호선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 또 주변에 인프라가 좀 적었다는 게 은평뉴타운의 가장 저평가된 이유거든요. 근데 네. 아시겠지만 지도를 조금 키워서 보면 지금 지금 성모병원도 지금 좀 개원할 예정이고 또 아래쪽에 국밥원역 근처로 해서 롯데몰 지금 말씀하신 삼성지구로 해서 지금 뭐 신세계 쇼핑몰 이런 것들이 다 계획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분당선도 들어온다고 계획은 잡혀 있다고. 예. 그리고 뭐 이케아도 원흥지구에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이 주택 가격을 오르는 데 있어서는 일단 생활 인프라도 굉장한 지금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네. 은평뉴타운하고 더불어서 이 지금 삼성지구가 들어서면서 은평뉴타운이 더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공급량 때문에. 근데 전 제가 봤을 때는 삼성지구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 시너지가 더 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지구만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가 있고요. 또 그 은평뉴타운 주변으로 해서 성모병원 뭐 어떤 롯데몰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서 어떤 인프라 이런 것이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좀 낼 것으로 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어떤 영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삼성만 오르는 게 아니고 은평뉴타운도 가격이 상승 여건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갈아타는 거는 좀 물론 삼성지구가 조금 더 지금 교통 여건으로 봤을 때 좀 유리한 점은 있겠죠. 뭐 신분당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갈아타서 이렇게 더 큰 이익을 보기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 갖고 계신 레미안 구단지도 지금 가격 상승 여건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한 1년 정도는 보유하면서 또 1년이요?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시세는 얼마 정도 가시는지 아나요? 네, 이제 5억 8천 정도 가더라고요. 5억 한 중후반 정도 가죠. 층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30평대 가격치고는 지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삼성지구의 지금 가격대도 지금 6억대 전후로 지금 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 여건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지금 갈아타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1년에서 한 2년 정도 조금 더 상승 여건을 보면서 움직여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거기 그 주변에도 신부당선이 진강고 여기 더블 역세권 될 전망도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단지 옆으로 해서 지금 그 역도 수혜를 보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제가 시황학에서 안 드렸는데 지금 신분당선이라는 그 굉장한 교통호재가 있어요. 은평뉴타운은 물론 GTX도 연결이 될 계획도 있지만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하지만 그 교통 여건의 어떤 호재가 은평뉴타운, 삼성뉴타운을 지금 계속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삼성도 좋아지고 은평도 좋아지고. 네. 아파트하고 네. 요거 지금 구입자들이 혼돈을 많이 하는데 그 장단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하고 아파텔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예, 아파트는 말 그대로 아파트가 아니에요. 오피스텔하고 합성한 용어인데 오피스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아파트는 주거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적용하는 게 FCU라는 틀려서. 게 펜코일이 있는데요. 네. 요게 보니까 난방 역할, 냉방 역할은 못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간 그게 관계상 단점이더라고요. 예, 예. 네. 제가 일단은 그 네, 알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고 주거시설하고 아파트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궁금하신 게 너무 많으신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네, 상담을 네, 네. 해드리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고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네, 궁금하신 점 알겠습니다.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저는 부천 네, 두산이보 트레일지움에 살고 있거든요, 이 단지에. 네, 근데 이거를 지금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관망을 해야 될지 몰라서. 네, 몇 평형 살고 계세요? 34평이요. 34평형에 네. 지금 뭐 가격이 좀 올라서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하고 싶으셔서 파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희가 둘 부부만 살다 보니까 34평은 조금 넓다고 생각이 돼서, 아, 이제 애들 이제 결혼도 하고 해서, 네. 노후를 생각해가지고, 어디로 이제 이주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아하.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지금 네. 살고 계신 곳에 있어서 뭐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갖고 가도 좋을지 체크부터 네. 해볼게요. 대표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네. 그럼 얼마나 거주하셨나요? 지금 5년 거주했어요. 아, 여기 지금 여기도 거의 신축인데 입주 때부터 사셨나 봐요? 네, 입주권으로 산 게 아니고 아. 그냥 일반으로 들어간 거였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여기 네네. 처음 입주할 때부터 거주하셨나 봐요. 네네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 평형대가 가족이 많이 네. 없으시니까 작은 네. 걸 옮기시려는 목적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게 인근? 오정동 쪽으로 한번 옮겨볼까 생각도 하는데 그게 어떨지 몰라서요. 아,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어쨌든 지금 목적은 30평대에서 뭐 20평대로 좀 줄여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인근 지역에서. 네네. 네. 가시는 거 찬성이고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기는 조금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어쨌든 옮겨 가시는 거 찬성 의견 드릴게요. 일단 네. 지도를 보면서 왜 그런 건 이유를 드리면 네. 지금 두산 위부 지금 네. 이쪽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중동이나 뭐 상동 뭐 이쪽 삼산지구 뭐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네. 사실은 거의 새 아파트예요. 이쪽 세 단지잖아요. 새 아파트예요. 예,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래서 네. 다른 이 지금 신도시에 비해서 이 지금 두산 위부 1, 2단지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경쟁력이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잖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예,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큰 장점인데 문제는 이 9호선하고 좀 거리가 좀 멀어요. 7호선하고. 걸어서 한 15분 더 예, 돼요. 예, 예. 7호선하고 여기 그 역 근처에 있는 이런 단지들하고 비교해보면 좀 거리가 멀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예, 그런 건 또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냐면 장점도 있고 새 아파트란 장점 또 한 가지는 역과의 거리가 다른 단지에 비해서 조금 단점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장점인 모습은 새 거기 때문에 일단 네. 가격 상승폭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아. 예, 있는데 제가 왜 갈아타냐고 했냐면 네. 이 지역에 지금 20평대 선호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예, 그렇기는 해요. 예, 중동 쪽, 상동 쪽, 뭐 이런 지역이. 왜냐하면 초등학생 정도 아이들 키우고 이런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중동이나 예. 상동 지역의 특성을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20평대 가격이 내릴 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서둘러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지금 이 두산 지금 살고 계신 이 위부 2단지는 앞으로 가격이 빠지지는 않겠지만 20평대 다른 단지에 있는 아파트보다 그렇게 더 많이 오를 일은 없어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꿀 것이라면은 이 지역 내에서 바꿀 것이라면 빨리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오정동은 어때요? 오정동도 그렇고요. 뭐 오정동 네. 부천이라는 지역을 네. 전체적으로 이게 크게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부천 지역은 뭐가 있냐면 중동, 상동, 뭐 삼산지구 이런 게 뭐가 있냐면 네. 결국은 주거 지역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많아서 사실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부산 위부도 지금 몇 년 사이에 뭐 조금은 올랐지만 제가 거의 안 보기엔 한 3, 올랐죠. 4천밖에 안 올랐죠? 예, 안 올랐죠. 예.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일대가 다 그래요. 근데 서울 지역 아니면 좀 경기권에서도 조금 관심이 높은 지역들에 비하면 상승폭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역에 공급량이 워낙 많다는 겁니다. 수요보다는. 그래서 그렇기는 예, 해요.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평형에 대한 이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소형으로 가실 거면 조금 빨리 움직이시라는 결론 드린 겁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네. 잘 조언 들으신 거 좀 실천하시다가 그래도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전화 연결하기 전에 이 시간 관계상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조금 더 깊은 내용 들고 싶으신 분들은요. 세미나 함께 참석해 보시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성공 비결이라는 주제로 11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리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화 연결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2단지를 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요. 아, 지금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데 사도 될지 여부요? 네, 몇 너무 평? 많이 상승한 상황이라서 몇 평형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25.4평, 26평 정도 되거든요. 26평형 매수 고려하는데 과연 사도 될지 함께 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기 인근에 거주하시나요? 혹시? 네, 지금 2단지에 제가 예. 전세로 살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아직은 내 집 마련하는 차원에서 지금 매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주택자시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왜 거기 거주하시냐고 여쭤봤냐면 네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시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 거주하시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체감 온도가 더 빠르게 또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전세 만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매수를 해도 나쁘진 않은 시기로 보여지거든요.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오른 게 여기만 오른 게 아니고 서울 지역의 조금 중요 지역들은 소형 평수들은 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 많이 오른 게 저점에서 전고점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어차피 투자 목적이 아니고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좀 지금 매수를 더 늦추는 것보다는 만약 실거주 목적이 좀 더 강하시다면은 조금 작년 재작년을 생각하시면 비싼 것 같긴 하겠지만 예, 그런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월드컵 아파트 사실 상암동에 있는 어떤 이 단지들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상암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반 이상은 녹지고요. 반은 또 나머지 반 중에서 반은 또 업무시설이고 반만 주택지예요. 주거지란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어떤 비율을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DMC역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단지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예, 2단지는 아시겠지만은 업무지역하고 바로 연관돼 있고 그래서 좀 선호도도 조금 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암 지역이 지금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실거주 입장에서는 오르는 건 둘째치고 내가 산 다음에 내리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매수해서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일단 이 상암동 지금 시세가 지금 25평, 26평 지금 얼마 정도 알아보신 가격이 있나요? 5억 한 초중반 가죠? 5억 초반. 네. 예, 그 정도 가죠? 네. 예, 그 평당가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요걸 보는 거예요. 이제 상암동 지역의 평당가 2천만 원이면 과거에 비해서 높은 것 같지만 이 건너편 쪽 보자고요. 우리가 이쪽 밑에 쪽으로 보면 이 가양이라든가 이 등촌이라든가 강서구 쪽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월드컵 대회가 개통되진 않았지만 이 건너편 쪽하고 입지 여건을 봤을 때 지금 건너편 쪽도 한 평당 2천만 원이 넘는 데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상암 지역이 그 정도 가격에 2천만 원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곡지구가 들어서면 인근 단지들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이렇게 거주 여건, 녹지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 미래 가치도 조금 있는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2천만 원대라면 상승 여건은 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그리고 또 마포 지금 좀 지역은 좀 틀리지만은 아현동이라든가 뭐 이쪽으로 해서 마포 공덕 주변으로 해서 시세는 굉장히 좀 높아요. 물론 그쪽하고 이쪽하고 그 성격은 완전히 틀리지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지역 내 평균 가격하고 봤을 때도 좀 상승 여건 남아 있다. 또 한 가지는 DMC역 주변으로 해서 수색 역세권 사업도 계속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이 조금 더 나아지는 여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을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살기 정말 좋은 곳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의견 주셨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사연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끝번호 454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용인시 기흥역에 위치한 이 우성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준 상태고요. 기흥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면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2년 후에 매도하는 전략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개발이 막 진행이 되면 그때 되면 매도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세우고 계신데 어떻게 이 전략 괜찮습니까? 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그 계획을 조금 수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떡해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흥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쪽 지역에서는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기흥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떤 업무지구 뭐 이런 것들이 뭐 확장되는 게 아니고 상업시설과 더불어서 주거 지역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기흥역 인근에 어떤 뭐 아파트 단지를 갖고 계시다면은 주거 단지 아파트 수가 더 늘어나기 전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기대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나오는 시기로 잡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세권 개발이 마무리되기 전에 예를 들면 내년이라든가 이런 시점에 좀 분위기가 이 지역에 기대감이 높을 때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 전략에 대해서 수정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성공 비결을 제시해 드립니다. 11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활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리고요. 관련해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내일 부동산 관련된 대책 발표 있고 정책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계실 것 같고 세미나 가면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변화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막 굉장히 위축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기를 많이 이렇게 좀 공략해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지금 발표되는 이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한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이런 비슷한 것보다 더 데미지도 있는 어떤 정책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같이 연결해서 한번 드릴게요. 한번 심리적으로 이렇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미나 시간 내셔서 함께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에는 S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어디에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077-6392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 AS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만나볼 부동산 정보 간략하게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원동희 소장님, 오늘 어디로 가나요? 네, 우선 마포구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마포구 4대 성장 거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대 상권 팽창으로 인해서 새롭게 많은 상권이 생겨나고 있는 곳입니다. 6호선 상수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다세대 주택으로 직장인들의 배후 지역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며 주변 10만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의 임대 수요까지도 품고 있는 상수동 다세주택을 준비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상수동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김철문 대표님 어디로 가볼까요? 네, 두 가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 중구죠. 바로 청계천이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심 속의 소형 아파트인데요.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의 중심 라인에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차 수요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익형 부동산의 1번지라고 논할 수 있는 중심 지역에 있는 투룸 아파트를 준비해 봤고요. 다음으로 마포에 있는 상암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송국이라든지 IT단지 밀집 지역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대형 사무실은 공급이 있는데요. 중소형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희소가치 또한 상당히 높고요. 이미 임대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180만 원으로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용이 30평이 되는 사무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는 간단한 포인트 글을 넘어서 자세하게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 곳은요, 황학동입니다.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13층 건물 내 7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6,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 예상됩니다. 첫 번째 지역은 중구 황학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예요. 황학동에 위치한 황학동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황학동은 신당역과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요. 바로 하단 쪽은 태계로라든지 을지로, 바로 종로라든지 이런 청계천을 끼고 있다는 그런 중심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구하면은 관광 쇼핑이라든지 문화의 산실로서 그만큼 마이스 산업의 핵심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인근에 일체적으로 보시면은 상업과 업무시설 이런 부분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육박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거단지, 직접 근접형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1차적으로 직접적인 배후 단지가 바로 신당역을 주변을 해서 황학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 지역의 상업지역 중심 라인이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교통편인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신당역이라든지 동묘암역 인근에 보시면은 왕십리라든지 동대문 역사공원을 동서남북으로 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보시면 1호선부터 6호선 더불어서 경의중앙선과 분당선이 실질적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8개의 지하철 노선을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중심적으로 보시면 바로 상단에 청계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바로 옆에 보시면은 바로 벼룩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죠. 여기서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최근에 왕십리터 입지를 통해서 고급 주거단지로 이 주변 지역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강남권과 용산권까지 업무타운 중심지까지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고요. 중구하면 아시겠지만 남대문부터 명동, 그 인근 지역의 동대문 상권이죠. 여기에 하루 유동인구가 거의 300만 명이죠. 여기 중심 라인에 직접적으로 바로 부딪히면서 상권의 활성화라든지 인근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상승세를 꾸준히 볼 수 있는 입지 여건에 전체적으로 바로 일체적으로 상업단지의 그런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입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워낙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개발 호재 어떤 점 주목해 볼까요?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관광 쇼핑 단지로서 상당히 두각을
발휘하고 있는 곳이 중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건 마이스 산업이죠. 관광 산업이 앞으로 우리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 역세권 개발을 이슈로 해서 여기 고가공원이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이 지역의 과실수가 그 고가공원에 생긴다는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여기에 새로운 면모의 공원이 또 탄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바로 인근 지역에 세종대로가 있는데요. 강화문 주변 같은 경우는 지하도시 개발안이 지금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강화문 시청부터 실질적으로 동대문까지 여기 12개 지하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겨울이나 여름에 시원하게 따뜻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또 여기에 기반 시설로 개발된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한 중구하면은 을지로라는 명동 주변에 많은 애국 관광객 수요가 밀집한 지역인데요. 여기에 의료 관광 특화 지역으로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 에어벌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운센과 주변 같은 경우는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일부는 문화상품으로 보존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현대화 건물을 통해서 이 지역의 다양한 업무타운이 또 생성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본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현재 상업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전까지는 그 주택이 조금씩 공급됐지만 지가가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상업지역답게 용적률이 높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업무타운이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고급 중구의 핵심적으로 업무타운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타운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상당히 큰 지역으로 지금 예상되는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입지적 여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건물 보도록 할 텐데요. 준공이 내년 12월이면은 좀 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세요. 일단 아파트라는 장점 때문에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길 수밖에 없겠는데요. 두 개 동으로 단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이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CCTV라든지 기본적인 게 되어 있고요. 오늘 그 소개해드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3층, 지하 5층 주차장도 안비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내부 시설 부분에서 한생과 통해서 인테리어 부분과 더불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부터 최근에는 그 화재 예방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스프링클러가 각 방이라든지 거실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인테리어 부분과 더불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탁월한 아파트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양면이 도로가 10m와 8m에 접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방감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그 투룸으로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사실 소형 아파트 가격이 워낙에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좀 붙는데 이 아파트는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적인 부분에서 다세대 주택 가격으로서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양가가 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전세가 2억 4천 정도 예상하신다면 2,800만 원으로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월세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기본이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6,8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완벽한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의 아파트 가치를 통해 매도 차익까지 견줄 수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아파트 매수할 때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 시 유의사항도 체크해 주세요. 자, 현재는 주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악한 부분이 향후 5년 정도면은 새로운 건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가효과 상당히 개발 효과가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투자 가치를 보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중구 화암동에 위치한 아파트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마포구 상수동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상수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전세 보증금은 2억 6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 예상됩니다.
마포구 가볼게요. 그 안에 있어서도 상수동 핫한 지역인데 상수동의 매력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마포구는 낡은 주택이 집중이 된 아현동과 염리동, 망원동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되었고 홍대와 상암 DMC 업무단지 주변 상권이 확장이 되면서 서울에서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가져올 만큼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수동은 마포구 4대 성장 거점인 상암과 홍대, 합정, 공덕 사이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만큼 지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 여건으로는 6호선 상수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호선 합정역과 홍대역까지도 바로 옆에 인접하면서 6호선뿐만이 아니라 2호선 그리고 경의선과 공항철도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겠고 강변북로가 바로 진입이 가능하며 내부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 그리고 양화대교와 서강대교를 통해서 용산과 상암 DMC는 물론이고 여의도 업무지구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용이할 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으로서 접근성도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합정 메세나폴리스와 홍대와 같은 상권이 바로 인접하면서 문화와 쇼핑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또한 한강시민공원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체육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상암 노을공원과 상암동 하늘공원도 바로 인접하면서 풍부한 녹지공간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에 또 수준 높은 초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홍대와 연대, 이대, 서강대 등 명문 대학교들이 주변에 바로 붙어 있어서 교육 환경 또한 매우 우수하다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입지적인 장점, 그 매력 체크해 봤고요. 이번에는 개발 호재 체크해 볼게요. 어떤 부분 주목해 볼까요? 네, 우선 마포구가 4대 성장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인데요. 예술 문화, 그리고 관광산업,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2015년도에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마포구가 1위를 차지할 만큼 각종 호재거리로 반영이 되어서 많은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정균형개발 촉진지구 복합개발로 인해서 많은 문화시설과 생활 편의시설들이 생겨났으며 주변에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상권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홍대 상권 팽창으로 인해서 새롭게 많은 상권이 생겨나고 있는 상수동 지역 역시도 지가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강 르네상스 개발 계획이 있겠습니다. 정부와 현 서울시장 개발 계획으로 한강이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로 개발될 예정인데 외국의 템즈강이나 세느강을 모티브로 삼아서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대한민국이 아주 걸맞는 관광 명소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총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될 예정인데요. 문화와 공연 그리고 수변 문화공간으로 컨셉을 잡고 총 4천억 원 이상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현대화적이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그런 관광 명소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변에 바로 붙어있는 당인리 발전소 개발이 있겠습니다. 발전소나 고압 전류가 흐르는 그런 송전탑은 혐오시설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전소 인근은 굉장히 소외가 됐었습니다. 근데 상수동은 이 발전소 때문에 상황이 역전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당인리 발전소가 완전히 지하화된다는 기대가치 때문인데요. 발전소를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원화가 되면 바로 한강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한강 접근성을 보유하는 지역이 되겠으며 또한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입지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서도 호재고 홍대 상권 팽창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새롭게 상권이 증가하는 지역이라서 상권으로서도 굉장한 호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 분위기를 보시면 당연히 한강공원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팔겠다는 그런 지주들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공급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이라 희소성 가치 또한 굉장히 뛰어나며 그로 인해서 또 지가 상승 또한 굉장히 기대가 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준공은 내년 3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홍대 상권에 맞물려 있는 상수역 역세권 다세대로서 6층 건물 5층, 로얄층 매물이 되겠으며 개방감이 매우 뛰어나며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조망권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트렌디하면서도 세련된 건물로 보여지겠으며 주변에 많은 구옥들 사이에 신축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건축 자체만으로도 눈에 띄는 모습이겠습니다. 건물 외관 대리석 마감 시공 예정이고 6층으로 신축하다 보니까 또 여기는 뭐 7, 8인승 엘리베이터가 아닌 13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겠고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풀 옵션으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는 가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본 매물의 매매가는 3억 원입니다. 전세가는 2억 6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실투자금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정도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1천만 원 정도 되겠으며 월세 시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며 주변 10만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 임대 수요까지도 품고 있어서 끊임없는 임대 수요로 수익성과 공실률 리스크가 없는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수동 지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매 시 유의점도 체크해 주세요. 네, 다세대 주택 투자 시에는 투자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을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오래된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다 보니까 인근 단독주택 가격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미래 가치를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변화된 주변 시세 꼼꼼히 검토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정보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부동산 정보는 마포구 안에서도 상암동으로 가볼게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에서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했고요. 올 8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7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80만 원 임대 예상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원, 실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 예상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가 참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포관에서도 이번에는 상암동 가볼 텐데요. 대표님, 상암동은 어떤 매력이 있는 곳이죠? 일단 상암동은 서부권에서 IT, 미디어 단지의 중심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가보시면은 방송국이 기본적으로 MBC부터 해가지고 KBS, SBS 모든 방송국이 이점이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 다양한 또 금융업이 입주해 있죠. 특히 이 지역은 IT, 미디어 산업 단지의 핵심 보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3분의 1 정도는 아파트 단지고요. 여기에 또 3분의 1 녹지 단지, 더불어서 3분의 1은 그 산업, IT, 미디어 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족 도시가 형성됐다는 장점 때문에 꾸준히 집가 상승이 일어나는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본 사무실이 있는 지역인데요. 바로 이 지역의 상암초등학교 사거리인데요. 이 라인이 앞으로 핵심적으로 5년이나 10년 정도면 이 라인이 가장 중심지역으로 부각될 수 있는 교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상암동 랜드마크가 예정된 단지까지 도보로도 약 4분 거리 있기 때문에 입지인 여건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대형 건물 지주로 되다 보니까 100평대, 200평대 이런 사무실 정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로 중형대 이런 사무실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근에 보시면은 10평 정도 되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보통 월세가 100 정도 받는데 이 주변 지역에 중간급인 30평대가 없다는 희소 가치가 입점 요점에 상당히 뛰어난 그런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사무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상암 디지털 미디어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인근 지역에 경의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공항철도와 더불어서 트리플 역세권을 형성하는 장점이 있겠고요. 바로 인근에 보시면은 강변북로라든지 내부순환도로 바로 좀 나가시다 보면은 다양한 펜시설이 있죠. 월드컵 경기장과
홍대 상권 바로 맞은편에 수색 개발 입지 여건이 또 형성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인근에 보시면 한강변에 난지도 공원이라든지 다양한 또 공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녹지면에서 인근의 업무타운의 중심 단지에서 확고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암동 지역 어떤 지역인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관련해서 개발 호재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볼까요? 자, 마포에는 4개의 중심 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IT 단지의 중심 단지로서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상암 DMC 업무타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70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0개 정도 업체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으로 잡혔기 때문에 IT 미디어 단지에서 핵심 서부권의 중심지로서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근 지역의 상암 DMC 랜드마크가 아직 건설은 안 됐지만 여기에 100층 규모로서 중장기적으로 어느 시점에는 이 지역에 조성될 예정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바로 인접거리에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중요한 것이 상암 DMC 역 주변에 지금 롯데에서 토지를 확보한 상태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롯데 쇼핑몰 단지로서 문화라든지 편의시설, 다양한 극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입점할 예정으로 또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라든지 현재 그 목동과 연계된 월드컵 대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향후 2020년 정도면 개통을 통해서 물류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발 더 앞서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근 지역의 상암 DMC 주변의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개발이 되어 완료된 상태인데요. 나머지 부분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개발 여건이 큰 지역이 바로 본 사무실 인근 바운드리 앞뒤쪽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인프라 효과라든지 맞은편에 보시면 수색 역세권 개발이 지금 빠르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주 수요라든지 그런 사무실 수요 용도 이런 부분을 또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바로 본 이 사무실 같은 경우 인접 지역에 바로 대로변에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우선 입지 여건도 좋았고 버금가는 개발 호재도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건물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이미 지어졌고요. 어떻게 지어졌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미 완공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직접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총 지상 7층 건물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1층은 전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본 사무실 같은 경우 전용 면적이 무려 30평 정도인데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무실이지만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화장실이 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 사무실에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겠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 시설이 신축이다 보니까 그만큼 깨끗한 부분과 더불어서 바로 30m 앞쪽에 대로변 8차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까지 잘 갖춰진 그런 사무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본 그곳입니다.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직접 가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암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확인해 봤는데요. 매매 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제가 가격부터 확인해 가격적인 봐야겠죠? 부분을 네.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격에서 서로 밸런스가 안 맞는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자, 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실전용이 30평인데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현재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미 임대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입니다. 부가세가 또 별도로 되어 있고요.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은행 대출을 1금융권에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1억 2천만 원 정도 투자 대비했을 때 기본적으로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이미 10% 이상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형처럼 노후 대비해서도 완벽하니 가져가시면서 더불어서 매도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희소가치가 높은 그런 근린생활시설의 중심지에 있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네. 매매하고 나서 임대할 분 찾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관련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도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유의사항 체크해 봐야겠죠? 네. 상가 투자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실염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물건 같은 이미 2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근에 향후에 4, 5년 후에 이 주변 지역에 인프라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이라든지 향후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면 그만큼 향후에 가치적인 부분에서 판단하실 때 앞으로 4, 5년 후의 가치를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들어가신다면 상가 투자 시에서 실패는 안 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동산 정보 상가 전해드렸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원동희 소장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원동희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천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